예, 2월의 첫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략적인 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비판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의 피습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어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뒤늦게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 그러니까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소련의 문서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냥 평화를 위해 굴종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이는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최근에 이 대표가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 말고도 이제 북풍 얘기를 꽤 자주 언급했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발언 중에 뒤늦게 좀 국민의힘의 공격 대상이 된 부분, 6.25 전쟁은 크고 작은 남북 군사 충돌의 누적 탓이다. 일단 직관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런 주장이 이제 1980년대를 풍미했던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역사 수정주의 학자인데요. 예. 당시에 이제 6.25 전쟁의 원인 자체를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군사적 어떤 도발, 그리고 또 이 당시 소련과 중국의 지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남북한 간의 어떤 이 충돌,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자극, 그리고 모든 책임은 미국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이 바로 이러한 어떤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사상을 가졌고, 특히 6.25 전쟁의 책임은 한국과 당시 이승만 정권과 그리고 또 미국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어떤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책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주장은 이미 90년대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분열되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이 다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밀 문서가 해제가 공개되면서 결국 당시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이 남쪽에 대한 침략을 하겠다, 그리고 또 중국과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주장은 80년대에 풍미했던 이 주장들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다 깨진 주장들입니다. 용도 폐기됐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 이런 어떤 근거,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치밀한 준비에 따라서 러시아의 당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남침을 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중국이 인민해방지원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전함으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게 586의 어떤 기득권 등등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 주류 지도부가 결국 80년대에 다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읽었던 책, 그거 이외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6.25 전쟁은 당시에 이미 폐기된 수정주의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어떤 남북 간의 작은 충돌로 인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너무나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됐고, 그래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군사국가가 됐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역사학계에서도 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80년대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이런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수정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밑에 자막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6.25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됐던 1980년대 수정주의 역사관.
윤재영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6.25 전쟁 책임이 어쩌다가 난 것이라는 역사 왜곡을 개탄한다. 남침 사실, 엄연히 남침,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사실을 은폐하고 두 쪽 다 잘못했다는 양변을 펼친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6.25는요. 김일성의 무력 적화 통일론에 기인해가지고 발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수탈된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된 게 6.25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옛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 말 올 초에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대한민국은 적대국인데 적대국 중에서도 제1의 적대국이다. 왜 제1의 적대국이냐? 미제의 괴뢰라고 지금 다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적대국이니까 어떤 대상이다? 섬멸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멸의 대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그때 모든 수단이 뭐냐면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은 핵이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핵을 동족인 우리한테 사용하는 것은 뭐하니까 우리나라를 동족이라고 보지도 않고 예. 적대국이라고 보면서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면 2024년은 1950년에 버전 2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대표가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운운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거나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숨 더 떠가지고 이제는 6.25까지도 남과 북의 공동 책임인 것과 같은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전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버렸잖아요. 민주당이 왜 저러나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지금 같은 상황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두 분, 이현정 의원과 정혁진 변호사의 지적은 운동권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역사관, 북한, 대북관이 이런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논란거리다 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남북 군사 충돌의 누적 탓이 된 6.25 전쟁. 서재현 위원장님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 게 어제 이 대표는 한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가 평화 한라인 복원하라. 물론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제일 목적인 거는 뭐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도발 수위를 봤을 때 과연 한라인 복원이 현실적인지 이 부분을 지금 보수 여당에서는 민주당에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복원하라는 거는 적절한 조치인 것이고 그 세 차례 발사한 목적이나 취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전쟁의 전초전인지 혹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취지나 마음이나 다 읽혀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한라인을 복원하라 그러고 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전쟁을 원하진 않죠. 그래서 최선의 전쟁이 최악의 평화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전투 준비해야 되지만 그 전쟁 안보 리스크를 줄여야 되죠. 이것이 곧 민생이지 않습니까? 전쟁 안보 리스크 올라가면 주식 빠지잖아요. 그리고 교육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관광도 안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일단 전쟁의 리스크를 줄이자, 안보 리스크를 줄이라는 차원에서 한라인 복원해야지 뭐 우리 북한이라고 해서 우리 동포니까 우리가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다른 곳이다 하진 않다. 왜냐하면 네. 저도 방송 중에 우리 김건희라 그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 일본이라 그랬는데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논평으로서는 같이 있어요. 우리 북한, 뭐 우리 예. 김건희.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또 2년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은 이게 뭐 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안 속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개인 의견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과연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상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한라인 복원이 야당의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그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약 2주 전쯤에 우리 북한이라는 발언, 물론 민주당 공보국 대변인실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지만 당시에도 이 표현이 뒷말을 낳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하고 김신조 사건 일으키고 아웅산, 칼기, 연평도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약 2주 전 이재명 대표 발언. 이 발언이 사실 오늘,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6.25 전쟁은 크고 작은 남북 충돌 탓이다라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대선 주자의 안보가 의심된다라는 표현들을 그래서 좀 더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에 우리 북한이라는 말 정도는 말실수였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 그 뒤에 이야기들이 실제로 보면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 단어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7.4 남북 공동성명과 같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남북 간에 말하자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서로를 인정하는 또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든지 그런 어떤 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의 북한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통일될 수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주적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의 대표는 북한이 주적임을 말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이 평화 노력만 했습니까? 김심조 내려보고 어떤 남한을 어떤 적화하기 위해서 간첩도 내려보고 수많은 공작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데다가 윤미향원 물론 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그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세미나조차도 조선반도라는 단어를 쓰는 걸 서슴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지금 제3지대에도 말하자면 정의당에서 이준석 신당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공동분모가 있겠냐 해도 한미동맹은 기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말은 한미동맹 자체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진보당이나 과거 통진당과 다름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봅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왔지만 저 화면 며칠 전에 국회 공식 토론회 자리에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 이제 몇몇 인사 단체들이 나와서 마치 북한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의 지적은 아무리 그 진보 보수 여야가 나눠졌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다음 화면을 보면 당시에 탈북자 출신인 여러 인사들도 이게 다 김일성과 김정일 주동인데 이게 뭐하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냐라고 비판했고, 오늘은 6.25 전쟁을 마치 이제 우리와 미국의 책임도 있는 듯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늦게 좀 더 논란거리거든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화두가 됐던 얘기, 본인의 피습을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킨다는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 때문에 이런 정치 테러가 발생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념 전쟁.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거에 윤 대통령 비판 뭐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앞쪽에서 언급했던 걸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뭐 연락 이 끊는 것 문제를 한라인이요? 우리 한라인을 마치 우리가 지금 한라인을 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다 북한이 먼저 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오죽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군사분계선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까? 북한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다 북한이 끊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마치 끊은 것처럼 그렇게 예. 지금 오도를 하고 있는 거 그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지금 정치권의 혐오, 그다음에 어떤 증오, 오늘 이원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보면 윤석열이라는 걸 빼고 이재명 대표라는 말을 거기 집어넣으면 다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선 이 모든 사태가 지금 본인만 당한 게 아니라 배현진 의원도 지금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왜 비롯됐겠습니까? 오직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롯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어떤 이 자기네 지지층들 당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당내에서 한 사람을 수박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수박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어떤 면에 조장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증오의 정치를 긴 책임이 있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가요?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로지 그냥 다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